저금리 시대가 여러분 좋다고 무작정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거기서 어떤 식으로 차별화해서 잘 찾아가냐,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게 투자가 더 어려워진 시대가 저금리 시대예요. 일반 분들에게는 정말로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일본은 1% 초저금리 시대, 현재 우리나라 1.25%죠. 재작년에 2016년 6월 9일부터 17년 11월까지 1.25였다가 올렸죠. 그러다 다시 내렸죠. 지금 이제 미국이 빵 이번에 이제 문제 되니까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도 있지만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죠. 현재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미국이 또 계속 잠재를 갖고 있었던 게 이게 뭐죠? 발화점 딱 시하는 것처럼 빵 터진 개념이 돼버렸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1%대 안 가봤잖아요. 외국은 가봤죠. 근데 물론 저 1%도 등급이 나눠져 있죠. 네, 등급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보시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슈는 미리 말하지만 우리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서울의 부동산을 분석하는데 대도시의 부동산을 분석하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이해하는 건 도심재생 사업 그리고 도심재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그게 각 지자체마다 많은 게 정보 나와 있죠. 그래서 싫든 좋든 정권과 관계없이 약간의 완화와 강화는 있겠지만 해야 되는 상황.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든 뭔 사업이 됐든 우리나라는 조합원들이 돈을 내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돈을 빌리죠. 시공사 담보로 하건 뭐 하건 누가 은행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론상으로는 물론 중간에 플레이어 중에 하나인 조합장님, 뭐 조합원들 이분들이 잘 조합원 유예해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이론상으로는 초저금리가 되면 생각해보세요. 돈을 엄청 빌려와서 이주비부터 쓰는데 다운되겠죠. 이제 그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 기사는 이거였죠. 가보지 않은 길 1% 초저금리 시대에 온다. 근데 외국은 가봤어요. 유럽, 일본. 그래서 뭐 미국도 갔죠. 그래서 사실은 저거는 참조를 할 데이터가 좀 있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거기서 이제 기사 중에 좀 봐야 될 부분, 저 기사에서 제가 좀 캡처했어요. 경기 부양을 피할 수 없는 선택이지만 실효성 논란. 사실은 사람들이 무조건 이 1%대 가면 되게 좋게만 생각하세요. 무작정은. 근데 정부 입장에서 실효성 논란이라는 게 있죠. 뭔가 우려할 품목이 뭐가 있다 이 소리고. 자, 저금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지금도 경기 상황이 여의치 않다. 이미 사실은 저금리였고 0.25% 내려간다 해서 과연 엄청난 효과, 뭐 1%대 간다고 해서 핑핑 도는 이게 될까라는 의문을 하는 거고요. 지금도 사실은 뭐 기준금리 1.25 하지만 은행에서 대출할 때 뭐 최대 신용 좋은 분들 뭐 2.1% 뭐 이렇게 한다는데 일반인들은 힘든 얘기죠. 대다수의 국민하고는 관계없는. 자, 그다음에 이제 제일 우려하는 건 부작용이죠. 부작용인데 당연히 여러분 예상한 대로 가계부채가 있는데 이 가계부채는 뭐 여러 가지 부채가 있죠. 부동산에 관한 부채도 있지만 장사하는 분들 입장에서 우선은 저희가 부동자금이 1,000조가 넘어요. 1,000조가 넘습니다. 저금리 때는 자금이 다행히 어디로 넘어가죠? 자산. 왜? 이제 돈 많은 분 같은 경우 이제 은행에서 돈 좀 가져가세요. 제가 자산이 많을수록 제가 정말 좋은 아파트에 살고 정말 우리 내역을 다 아시죠? 그럴수록 좀 꽁돈이에요. 갖다 쓰시라. 이런 초저금리 시대가 오면 꽁돈이죠. 은행 입장에서는 정말로 당연히 자산 많으니까 뗄 위험이 없으니까 빌려드리겠죠. 굳이 내가 부동산 뭐 딴 거 살려고 해도 내 이름 어떨 때는 신용으로만 상당한 돈이 나올 수 있는 사실은 이제 부작용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그에 맞춰서 정부는 지금 이제 이건 이제 한쪽만 얘기한 건데 정부는 이거 대비해서 이제 많은 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로 초저금리 가면 요 반대급부로 규제도 정유사가 가르마 탄다고 했는데요. 정부는 돈의 흐르는 방향을 규제가 더 강력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초저금리는 대부분 산업이나 또는 여러 가지 자영업들 이런 데 대해서 혜택을 주고 어떤 이제 필수제 이쪽으로는 강력한 게 나와서 오히려 역풍 맞을 수도 있어요. 잘못 저거 보고만 가다가 그걸 좀 생각하셔야 할 상황이에요. 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지금 상황은 강력하게 맞겠죠. 아주 심하게 막을 겁니다. 이제 추이져서 이 아랫분 좀 읽어보실 게 금리 낮아지면 당연히 아시죠. 대출이자 고령층 반감소수가 아니다. 근데 왜냐면 이 고령층 분들은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 금융 이자가 너무 더 내려가면 웬만한 부자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뭔가 다른 수익을 내야 되겠죠. 이렇게 떠밀려 하는 투자? 사실 초저금리가 풍선 효과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실질금리 마이너스라고 그러죠. 사실 초저금리 시대에 가장 머리 아픈 거는 실질금리.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자를 너무 적게 주니까 어떻게 보면 뭐 수수료 떼고 못 떼고 물론 이제 우량 VIP는 안 떼지만 또 물가 상승을 맞춰보면 결론은 은행에 넣는 게 썩는다고 표현해야 될까? 예,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령화 분들이 만약에 은행 이자가 답이 안 나오고 뭐 웬만한 딴 데 투자해도 돈이 넘쳐서 수익이 낮아졌어요. 모든 게. 그러면 정말 돌아다녀야 돼요. 팽팽팽팽팽팽. 왜? 뭐하러? 하나의 수익으로 답이 안 나오니까. 돈이 풍부한 시대. 사실은 이 유동성이란 게 계속 커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지난번에 다른 분이 뭐 질문한 게 있어요. 양적 완화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하기 제가 답변한다 그랬는데 정말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잘못 조절하면 여러분들은 떠밀려서 나이들이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하는데 하나의 답을 못 내요. 우리가 투잡, 쓰리잡 하듯이 어쩔 수 없이 이것저것 손대는데 정부가 부동산을 딱 막았다. 그러면 이제 다른 쪽 가겠죠. 근데 주식 무섭죠. 물론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좋은 쪽으로 하면 엔젤 투자에서 뭐 이렇게 벤처 투자 될 수도 있지만 정말로 오히려 이제 그런 안전장치 없이 투자 시스템이 안 발달하면 거지될 확률도 많죠. 그래서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욕 먹으면서도 부동산 하는 분들이 있는 거거든, 나이 들어서. 사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신탁 관련이나 아니면 뭐 간접 투자 회사법 이런 것들이 정부가 계속 뭐가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활성화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의 선택지 없는 떠밀림. 그게 사실은 저금리, 초저금리예요. 누구한테? 나이 든 분들한테, 고령화 시대. 그걸 좀 아셨으면 한 얘기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렇게 되면 더 웃긴 건 나이 들면 돈을 못 써요. 수익이 너무 낮아서 소비가 안 발달하죠. 근데 우리는 앞으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높고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생산 인구는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그래서 나도 쓸 돈이 없는데 그래서 서로 악순환이죠. 소비가 안 이루어지는. 제일 걱정하는 거예요. 뭐 보나마나 저희 구독자님들은 저 잘 알고 많이 지식 높은 분들 들어오니까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죠. 사실은 다른 데 이런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셔서 일반 상담하면 근데 해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금리 시대 유동성 풍부할 때 우선 이건 제 질문이에요. 중간에 제가 봤으니까 그래 뒤에 것도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유동성이 풍부하면 수익률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잘 생각하시면. 돈이 너무 넘쳐나면 서비스업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지 만약에 내가 고령층이잖아요. 저 질문이에요. 내가 나이가 한 65세 그러면 자 질문하죠. 이런 상황에서 저금리 시대 그분들은 대출 안 나오겠죠. 많이 직장 없으니까 돈이 좀 있어요. 그분한테 저축할래 저금리 즐길래 하면 어떤 거 하실 것 같으세요? 저축 먼저 하죠. 그 다음에 억지로 떠밀린 투자를 하겠죠. 떠밀린 투자. 어쩔 수 없이. 그게 지금의 상황이에요. 이게 유동성 커진다는 게 정말로 이게 이제 나중에 혹시나 물가 상승에 이거 건드려 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돈이 너무 많은 경쟁하다 보니까 웬만한 수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다들 조그만 수익률도 오케이. 그러니까 예전에 야 상가는 7% 뭐 6% 5% 그러다가 돈이 너무 많아지면 3% 2% 은행에서는 마이너스니까 실질금리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제대로 맞은 거죠. 돈의 가치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러면 이제 악순환이 돌아오겠죠. 그러다 보면 한번 빵 이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아까 말대로 우리가 다른 걱정은 우리 이제 이자 생활은 소비가 죽는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빌린 돈이 싸지는 거죠. 부작용 걱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쉽게 금리를 내리지는 못하고 내리더라도 동시에 규제를 정부는 동시에 때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선거 이후 선거 전에 금리 내리면 선거 후에 규제가 강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 금리는 여러분들 예상하셔야 돼요. 금리 인하가 되면 규제가 그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딱 때렸다 하면 규제가 바로 나올 거라고 예상하셔도 돼요. 뭐 선거 후에는 당연히 규제 나오는 거고 지금 상황이라면 돈이 주택시장 가는 걸 막아야 되니까 아주 강력한 게 나올 거라고 예상해요. 잘못했다가 상투 잡지 마세요. 어떤 지역 가서. 현금 아니고 대출 금액이 커서 크게 잡혀서 투자 많이 하는 지역. 사실은 제가 지금 가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살려면 저 현금 엄청 들고 사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런 데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요. 이 대출을 많이 끼고 하는 데는 임대나 뭐 거주 여건까지 하면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금리 내감 분명히 동시에 규제 때립니다. 제일 나쁜 건 사실 소비예요, 소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가 소비가 죽잖아요. 살아나야 되는데
주식시장도 출렁이니까 돈 까지면 들어가니까 소비 돈 쓸 거 없겠죠. 정부도 지금 뭐 추경까지 하고 있지만 많은 돈을 쓰고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저금리 되면 좋으시는 분 있지만 어쨌든 아까 말대로 떠밀려 하는 투자도 많고 투자할 때는 별로 없고 이렇게 소비는 당연히 줄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악순환 되고 뭐 생필품 좀 올리려고 하면 말 많이 나오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못 올리고 그럼 월급 못 올려주고 이제 이런 악순환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금리가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전체적으로 사회를 보면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알맞는 게 맞는 거지.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질문인데요. 여러분한테 질문 드리는 거예요. 한 번만 우리가 이게 대부분 이자가 싸면 다 좋은 세상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가 아주 싸요. 그게 초저금리잖아요. 한 번만이라도 본인 개인에게 그게 좋은 상황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차별적으로 나만 싸면 좋긴 좋은데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니까 왜 갑자기 이자 없이 뭐 초저금리는 이자 없이란 말이 맞겠죠. 이런 상황이 왔는가도 생각해봐야 되지만 중요한 거 왜 이게 좋은 건지 신용도 안 따질 수도 있는 거고 신용 따지는 게 완화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거 해놓은 거예요. 지금 묻지마 투자도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사업 진짜로 이게 수치 감이 안 오죠. 옛날하고 다르게 좀 올랐네 오른 것 같은지 이게 진짜 오른 건지 거품 현상도 많아지는 거고 투자에서 차별성이 없어지죠. 정말 뭘 해야 될지 왜 그놈이 투자의 수익률이야. 수익률 되게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돈 순환은 악순환이 되죠. 아까 말했죠. 소비가 죽으니까 기대가 떨어지죠. 그래서 뭐 옛날에 8% 5%짜리 돼야 돼. 근데 지금 점점 떨어지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죽을 물건을 살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예전에 5% 6%를 왜 맞아야 되냐면 뭐 부동산 하면 공실 날 때도 있고 가끔 뭐 수리를 몇 년 10년대에 한 번 5년대에 수리를 해줘야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돈들인데 왜 수수료 나가고 다 나가니까. 근데 갑자기 은행이 초저금리예요. 은행보다 좀 더 주면 돼. 2% 괜찮으세요? 아니 2%좀 그러면 2.5%면 되시겠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게 하다 보면 집이 세입자가 망가뜨리기도 하고 뭐 자체적으로 뭐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중간에 수수료 나가고 노후되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국가에서 임대 뭐 수익에 대한 세금 물리고 뗐더니 내가 돈 번지 모르는 거죠. 돈 번 게 없죠. 그게 이제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저금리 시대가 여러분 좋다고 무작정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거기서 어떤 식으로 차별화해서 잘 찾아가냐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게 투자가 더 어려워진 시대가 저금리 시대예요. 일반 분들에게는 정말로.